다리의 통증과 부종, 그리고 만성적인 피로. 혹시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할 열쇠가 값비싼 약국이 아니라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들어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비결은 이미 10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지혜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오늘은 위대한 의학자 아비센나의 저서 의학 정전에서 찾아낸 거의 잊힐 뻔한 특별한 처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이 채소 하나가 여러분의 다리에 기적 같은 가벼움을 선물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채소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단 7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간단한 방법이 왜 지금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지 의아하실 거예요. 본격적인 비법을 알아보기 전에 잠시 시간을 거슬러 가볼까요? 아비센나, 혹은 이분 신하라 불리는 이 인물은 단순히 역사책에 나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는 중세시대 가장 위대한 의학자이자 철학자로 꼽히는 인류의 스승입니다. 그가 집필한 의학 정전은 무려 5세기 동안이나 유럽 명문 대학들의 표준 의학 교과서로 사용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았죠. 아비센나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우리 몸을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보고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합성 약품이 없던 그 시절, 아비센나에게 자연은 거대한 약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일상의 식물과 채소에서 놀라운 치유력을 발견해내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죠. 당시 사람들도 육체 노동과 긴 이동 시간 때문에 다리 건강 문제로 고통받았고, 아비센나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그 놀라운 지혜를 오늘 여러분께 다시 들려드립니다. 자, 그럼 두구두구두구 드디어 공개합니다. 고대 의학의 거장 아비센나가 그토록 강조했던 우리 다리 건강을 책임질 신비로운 채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평소 샐러드나 즙으로 자주 접하던 그 빨간 무 말이죠. 아마 지금 고작 비트라고 하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비트를 그저 흔하고 값싼 식재료로만 여겨왔지. 그 속에 숨겨진 강력한 힘은 간과해 왔거든요. 사실 가장 익숙한 음식이 최고의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비센나는 달랐습니다. 그는 비트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데 탁월하다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비트의 그 진하고 붉은 빛깔이 마치 사람의 피와 닮았다는 점에 주목해 혈액순환 계통과 아주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믿었죠. 놀라운 점은 현대 과학이 이 고대 의학자의 직관을 완벽하게 입증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붉은 뿌리 채소 속에 어떤 마법 같은 생화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비센나가 남긴 의학적 업적의 위대함을 이해하려면 그의 대표작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의학 정전은 단순한 처방전 모음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철학이죠. 아비센나는 모든 음식과 약초를 뜨겁고 차갑고 습하거나 건조한 4가지 성질로 분류했습니다. 그는 우리 몸속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균형을 잃을 때 병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비트를 몸을 맑게 해주는 온화한 성질의 식재료로 보았습니다. 특히 비트즙이 간과 혈관에 막힌 곳을 시원하게 뚫어준다고 기록했는데요. 놀랍지 않나요? 1000년 전, 현미경도 실험실도 없던 시절에 그는 오늘날 우리가 해독과 혈액순환 개선이라 부르는 원리를 이미 본능적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단순히 비트를 먹으라고 권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 어떤 식재료와 궁합이 좋은지, 그리고 언제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까지 아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야말로 그의 치료법이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까지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핵심 비결입니다. 이제 고대에서 현대로 넘어와 과학의 시선으로 비트를 바라볼까요? 비트의 성분에는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비트 특유의 진한 붉은색을 만드는 베타시아닌입니다. 이 성분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인데요. 우리 혈관 속에서 끊임없이 미세한 불이 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탄력을 떨어뜨리는 산화 과정 말이죠. 이때 베타시아닌은 이 염증의 불길을 끄고 혈관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최정예 소방대 역할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는 비트가 천연 질산염의 독보적인 챔피언이라는 점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해로운 방부제와는 전혀 다르니 걱정 마세요. 이 천연 질산염은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로 변하는데요.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확장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마법의 분자와 같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중요한 다리 건강에는 그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우리 몸의 생화학 작용이 실제 컨디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까요? 다리가 무겁고 자주 붓거나 핏줄이 도드라지는 하지정맥류 증상은 사실 우리 혈관계가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정맥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해 압력이 높아진 상태죠.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비트에 풍부한 천연 질산염입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산화질소로 변해 팽팽하게 긴장된 혈관벽의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그러면 좁아졌던 혈관이 넓어지면서 혈액이 막힘없이 시원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꽉 짓눌려 있던 정원용 호스를 상상해 보세요. 물이 겨우 흐르다가도 누르고 있던 발을 떼는 순간 물줄기가 다시 힘차게 뿜어져 나오죠. 여러분의 다리에서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정맥벽이 받는 압력이 줄어들고 고여있던 혈액도 다시 흐르게 됩니다. 그 결과 다리의 중압감과 부기가 가라앉고 정맥은 훨씬 편안하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가장 단순하고도 명쾌한 치유의 원리입니다. 우리 다리 건강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흔히 염증이라고 하면 상처가 나서 부어오르는 상태를 떠올리지만 진짜 무서운 건 혈관 안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미세한 염증입니다. 이 만성 염증은 혈관 벽을 느슨하고 약하게 만들어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죠. 이때 우리에게 구원투수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비트 속 항산화 성분인 베타시아닌입니다. 베타시아닌은 몸속 염증을 잡아주는 강력한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혈액을 타고 돌며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거든요. 비트를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 염증 수치가 낮아지면서 손상됐던 혈관벽이 다시 탄탄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이 압력을 더 잘 견디게 되어 건강하고 매끈한 다리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루 일과가 끝날 무렵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고 욱신거리는 느낌,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마치 다리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고 있는 것만 같은 이 기분. 소위 무거운 다리 증후군이라 불리는 이 증상은 사실 혈액과 림프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결과입니다. 온종일 중력의 영향을 받다 보면 다리 쪽으로 혈액과 체액이 쏠리게 되는데요. 혈관과 림프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아래로 몰린 액체들을 다시 위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정체되게 됩니다. 이때 비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트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리의 피로를 공략하는데요. 첫 번째로 비트는 혈류를 개선해 정맥이 혈액을 심장까지 더 효율적으로 밀어 올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는 비트의 부드러운 이뇨 작용입니다. 이 작용이 몸속에 고인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해 주죠. 즉, 비트는 단순히 통증만 가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순환과 배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돕는 더블 액션 효과를 냅니다. 다리가 다시 가벼워지는 것, 이건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순환이 정상화되면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흔한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부종입니다. 신발이 꽉 끼고 발목에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다면 몸속 조직에 과도한 수분이 쌓여 있다는 신호죠. 흔히 부기를 빼기 위해 이뇨제를 찾기도 하지만 시중의 약물은 효과가 너무 강해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까지 몸 밖으로 배출해 버리곤 합니다. 의학의 성인 아비센나는 비트의 뛰어난 이뇨 작용에 주목해 부기를 안전하고 부드럽게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비트를 적극 추천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트의 풍부한 칼륨에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천연천적과도 같습니다. 쉽게 말해 소금, 즉 나트륨은 우리 몸속에 물을 붙잡아 두려는 성질이 있지만 칼륨은 그 수분을 원활하게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비트를 섭취하면 무너졌던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이 되찾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수분을 억지로 가두지 않고 불필요한 노폐물을 스스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생리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신장이나 심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덕분에 부기가 서서히 그리고 건강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바로 건강에 대해 널리 퍼진 잘못된 오해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비트는 설탕 덩어리라 건강에 안 좋다며 먹기를 꺼리시는데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오해입니다. 비트가 가진 풍부한 영양소를 놓치게 만들기 때문이죠. 물론 비트에는 단맛이 있고 당분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가득한 비트에 천연당은 영양가 없는 정제 설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비트의 식이섬유는 당 흡수를 늦춰서 혈당이나 인슐린 수치가 갑자기 치솟는 걸 막아줍니다. 수치로 볼까요? 삶은 비트의 당지수 GI는 약 65로 중간 수준이고 생비트는 30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즉, 적당히 먹으면 해롭기는커녕 오히려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비트의 당분을 걱정하는 건 수박의 수분을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나 전체적인 맥락과 적절한 섭취량입니다. 자, 이제 이론을 넘어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치유의 에너지를 우리 몸에 어떻게 채워주면 좋을까요? 가장 쉽고 빠르게 영양을 섭취하는 방법은 바로 비트 생즙입니다. 비트즙은 그야말로 건강 농축액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효능이 워낙 강력해서 처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딱 50ml 밥숟가락으로 3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트 원액을 그대로 마시면 자칫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근이나 사과, 오이즙과 섞어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비율은 비트 1에 다른 즙 3이나 4 정도로 1:3 또는 1:4 비율이 적당합니다. 이렇게 만든 주스는 아침 식사 20분에서 30분 전에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영양분이 몸에 최대한 잘 흡수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비트즙을 마신 뒤에 소변이나 대변색이 붉게 변할 수 있는데
이건 비트의 천연 색소 때문이니 절대 놀라지 마세요. 우리 몸이 비트에 반응하는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비트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잘 아시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누구에게나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만큼 주의해야 할 점들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특히 농축된 비트즙을 마실 때 조심해야 할 분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신장이나 요로 결석이 있는 분들입니다. 비트에 들어있는 옥살산 성분은 특정 유형의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석이 생기기 쉬운 체질이라면 비트즙은 피하시는 게 좋고, 익힌 비트라도 아주 적은 양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둘째로 저혈압이 있는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비트는 혈관을 확장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보약이지만 원래 혈압이 낮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어지럼증이나 무력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장 질환이 심해진 상태라면 섭취를 삼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적은 양으로 시작해 반응을 살펴보세요. 자연의 치유력은 부드럽지만 그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아비센나는 식물을 섭취하는 것만큼이나 피부에 직접 바르는 외용 요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부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아주 거대한 기관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지친 다리의 피로를 시원하게 풀어줄 아비센나식 천연 비트팩을 소개해 드립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중간 크기의 생비트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껍질째 깨끗이 씻어 강판에 아주 곱게 갈아줍니다. 그러면 수분이 가득한 비트 가루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즙을 너무 꽉 짜지 말고 촉촉한 수분기가 남아있을 정도로만 살짝 눌러주세요. 이제 이 비트 반죽을 깨끗한 거즈나 면보 위에 고르게 펴 바릅니다. 그리고 부종이 심한 발목이나 도드라진 혈관, 혹은 통증이 느껴지는 종아리 등 고민 부위에 착 밀착시켜 줍니다. 그 위에 주방용 랩을 감아 내용물이 흐르지 않게 고정한 뒤 따뜻한 양말을 싱거나 수건으로 한 번 더 감싸 온기를 유지해 주세요. 이 상태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보세요. 무거웠던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비트 찜질이라고 하면 흔히 근거 없는 민간 요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채소 성분이 피부를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경피흡수라고 불리는 매우 과학적인 과정입니다. 우리 피부는 완벽하게 차단된 벽이 아닙니다. 피부에는 미세한 통로가 있어 분자 크기가 작은 성분들은 그 사이로 충분히 스며들 수 있습니다. 물론 섭취하는 것만큼 흡수율이 높지는 않지만 찜질만의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필요한 성분을 고민 부위에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트즙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과 한겸 물질, 그리고 각종 미네랄은 피부층을 지나 피하 조직까지 침투해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는 부기를 가라앉히고 표면 정맥의 염증을 진정시키며 미세혈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비트즙을 마시는 것이 몸 안에서 작용하는 관리라면 찜질은 밖에서 힘을 보태는 보완책입니다. 안팎으로 동시에 관리할 때 비트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일주일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2가지 방법이 만나 일으키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의 안과 밖을 동시에 공략하는 것인데요. 먼저 희석한 비트 주스를 마시는 것은 몸속부터 다스리는 전략적인 케어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넓혀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이며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합니다. 동시에 매일 저녁 통증과
부기가 심한 부위에 하는 찜질은 즉각적인 처방이 됩니다. 아프고 무거운 느낌을 현장에서 바로 잡아주어 즉각적인 편안함을 선사하죠. 이렇게 안팎으로 동시에 관리하면 두 효과가 서로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이 안팎에서 동시에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단 7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도 누구나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첫 일주일 동안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실 처음 3일간은 기적 같은 변화를 기대하기엔 조금 이릅니다. 우리 몸이 이제 막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며 재정비를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하지만 미세하게나마 기운이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몸 구석구석 산소가 잘 전달되고 있다는 증거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던 느낌도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특히 저녁에 하는 찜질은 시원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어 숙면을 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마세요. 비트의 유효 성분이 몸속에 차곡차곡 쌓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작은 호수로 커다란 수영장을 채우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물이 차오르는 게 잘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되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비록 눈에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의 몸 안에서 치유의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4일 차부터 7일 차 사이인 주 후반부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와우 포인트가 나타나는 시기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발목 주변의 부기가 쏙 빠진 걸 느끼실 거예요. 저녁만 되면 꽉 끼어서 불편했던 신발도 이제는 하루 종일 편안하게 잘 맞습니다. 퇴근 후에 느껴지던 종아리의 묵직한 통증이나 당기는 느낌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다리가 천근만은 무겁지 않으니 훨씬 더 오래 걷거나 서 있을 수 있게 되죠. 어떤 분들은 다리의 실핏줄이 이전보다 희미해졌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하지정맥류가 마법처럼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맥에 가해지던 과도한 압력과 염증, 부기가 줄어들면서 다리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아주 기쁜 신호입니다. 이런 첫 번째 변화는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과 함께 큰 동기부여를 줄 거예요. 이제 다리의 가벼움은 여러분의 새로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매력은 발 건강을 챙기면서 동시에 몸 전체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대 의학자 아비센나가 비트를 간 해독의 명약기라 부른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트의 풍부한 베타인 성분은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해독 작용이 원활해지도록 지원합니다. 건강해진 간은 곧 깨끗한 혈액과 활력 넘치는 일상을 선사하죠. 또한 비트 속 산화질소는 혈류를 개선해 다리뿐만 아니라 심장과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많은 운동선수들이 지구력을 높이기 위해 비트 주스를 즐겨 마시기도 합니다. 여기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전신의 노화를 늦추고 피부를 더욱 맑고 탄력 있게 가꿔줍니다. 결국 이 방법 하나로 내 몸 안의 건강한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고민이었던 부위를 관리하는 과정이 우리 몸 전체를 더 튼튼하고 젊게 만드는 기적 같은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비트를 드신다면 무엇보다 좋은 재료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비트가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시장이나 마트에 가실 때 이 몇 가지만 꼭 기억해 보세요. 우선 크기는 지름 10cm 이하인 작거나
중간 정도 사이즈가 가장 좋습니다. 이런 비트가 훨씬 달고 식감도 부드러워요. 반대로 너무 큰 비트는 속이 딱딱하고 수분이 적어 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겉모습도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요. 껍질은 매끄럽고 얇으며 상처나 시든 흔적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색깔은 전체적으로 진한 자줏빛을 띠는 것을 고르세요. 만약 줄기와 잎이 붙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잎이 파릇파릇하고 탄력이 있다면 갓 수확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비트 잎에는 비타민이 아주 풍부하니 버리지 말고 꼭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비트를 손질할 때는 소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특히 껍질 바로 아래에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하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드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좋은 비트를 고르셨나요? 이제 이 천연보약의 영양을 최대한 오래 보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잎이 달린 비트라면 잎부터 잘라내야 합니다. 이때 줄기를 2cm 정도 남기고 자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잎을 그대로 두면 뿌리의 수분과 영양분을 모두 앗아가 비트가 금방 시들해지기 때문입니다. 비트는 시원하고 어두우며 습도가 적당한 곳에서 가장 잘 보관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냉장고 채소칸이 가장 적당하죠. 비트가 마르지 않도록 구멍을 낸 비닐팩에 넣거나 종이에 하나씩 싸서 보관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신선함과 영양소를 몇 주 동안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과와는 따로 보관해 주세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비트를 빨리 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보관법으로 비트의 건강한 에너지를 끝까지 지켜보세요. 비트를 먹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비트의 효능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결정적인 실수죠. 바로 비트를 너무 오래 삶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비트가 완전히 말랑해질 때까지 1시간 넘게 푹 삶곤 하시죠. 요리할 때는 편할지 몰라도 건강 측면에서는 정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비트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특히 중요한 성분인 천연질산염은 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면 이 좋은 영양소들이 대부분 파괴되어 버립니다. 결국 맛은 있을지 몰라도 영양가는 거의 없는 상태로 먹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비트의 영양을 100% 챙기려면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샐러드에 넣어 아삭하게 즐기거나 즙을 내서 마시는 거죠. 만약 꼭 익혀서 드셔야 한다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호일에 싸서 오븐에 굽거나 찜기에 찌는 것입니다. 조리 시간은 삶는 것과 비슷하지만 소중한 영양소를 훨씬 더 많이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론을 마무리하면서 평소 놓치기 쉽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런 소박하고 자연적인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단순히 몸이 좋아지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내 건강의 주도권을 다시 내 손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수동적으로 약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치유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주변의 흔한 채소 하나가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내 몸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대자연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물론 알약 하나를 삼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성이 필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만족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다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더 깨어있고 책임감 있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결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고대 의학의 거장 아비센나의 지혜가 현대에도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저렴한 비트가 다리 건강에는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처방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철저한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비트의 독특한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만성 염증을 억제하며 체내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해 줍니다. 즉, 다리의 통증과 무게감, 그리고 붓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주스로 마시는 법과 찜질로 활용하는 법, 이렇게 쉽고도 효과적인 두 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면 단 일주일 만에도 눈에 띄는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 몸의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이 소중한 지혜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건강 비결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에 이런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혹은 여러분만 알고 계신 다리 건강관리 비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